조국 교수는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던 정치인이자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여러 가족의 사건으로 현재는 공직에서 물러나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조국 교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는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국 씨의 아내인 정경심 씨는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등 15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조국 사건의 이전에 열린 부인 정경심 구속 재판 판결은 2020년 12월과 2021년 8월에 있었습니다. 이 판결의 내용이 무엇이고 또한 어떤 혐의가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받아 딸 조민 씨의 입시에 사용해 각 학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업무방해 등이 추가로 인정됐다. 이 밖에 조 전 장관은 딸의 입시 비리뿐 아니라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 위조와 이를 이용한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 노한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2차 전지 업체 WFM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재산을 은폐하려 차명 계좌를 개설한 혐의, 금융실명법 위반, 조 씨를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수령한 혐의,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됐다. 조민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하고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의전원에 입학한 지 4년이 넘었으나 유급으로 졸업하지 못하고 학적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딸 조민이 자격이 안 될 때는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고 조민이 혜택을 얻은 뒤에는 관련 제도가 공교롭게도 사라지거나 변경됐다고 합니다. 항소심 법원에서는 7대 스펙이 허위가 맞다고 판단했으며 자신과 배우자의 인맥을 이용한 허위 경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일부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 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벌금은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감액되었으며 추징금 또한 1억 3,800여만 원에서 1,061만여 원으로 차감되었습니다. 2심에서의 쟁점은 입시 비리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에 있습니다. 검찰은 이 중에서 업무방해,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조국과 공모했다고 엮고 싶어 합니다. 즉 이것이 유죄면 조국도 유죄이니 잡아 넣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더 큰 죄인 사모펀드 및 경제사범에 대한 언론 기사는 잘 나오지 않기에 이것도 살펴봅니다. 언론들이 현재 무조건 입시 비리만 보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모펀드 관련 경제사범 협의는 검찰의 주장에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경찰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권력형 비리는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조국을 잡아넣기 위해 권력형으로 몰아가고 싶지만 결국은 개인 비리만 유죄가 판결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권력 비리도 아니고 개인 비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검찰 수사를 총동원해서 이잡듯 뒤진 것이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수많은 재벌이나 권력자 중에 이런 것을 한 자들이 전혀 없었느냐는 것에 아무도 아닐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이렇듯 광범위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터뜨린 일은 없었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데 대해 판결을 접하고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난 조국이 집안일에 자식일에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다. 외부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느라 집안에 많이 소홀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 그 이유는 이렇다. 조국이 그동안 올린 글을 보면 딸이 한 일을 신랄하게 깐 글이 있다는 점이다. 즉 제1저자 논문을 받은 딸에 대해 몰랐다는 증명이 저 글로 나타난다. 생각해봐라. 상식적으로 특목고도 그렇고 논문 문제도 그렇고 이건 솔직히 제정신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 또 딸의 상황, 입시, 장학금 등에 직접 관여했다거나 펀드를 다 알았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수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차피 다 들통이 날 게 뻔한데 할 리가 없다. 가족과 자식이 당하는 것을 즐기는 사이코가 아닌 이상의 말이다. 조국에게 욕을 할 부분은 가족에 등한시한 그것이 아닐까? 이건 상식적이다. 조국 교수 부인 결혼 비화 아내 정경심은 누구? 정경심은 1962년생으로 올해 나이 62세입니다.
경북 영주시에 소재한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이며 조국의 배우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요크대학교, 에버딘 대학교를 거쳐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조국의 대학교 1년 선배이자 81학번으로 조국보다 3살 연상의 나이입니다. 조국 나이 1965년 4월 6일생, 고향 부산광역시. 조국은 지난 1982년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에 최연소로 입학한 천재입니다. 조 후보자는 젊은 시절부터 잘생긴 외모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깐 자리를 비우면 수많은 여학생들의 고백 편지와 캔커피 같은 작은 선물들로 자리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들이 부담스러워 오히려 약간 소심해졌다고 합니다. 캠퍼스 커플이었던 아내를 처음 만난 건 몰래 편지나 선물을 두고 가던 여학생들과는 달리 직접 다가와서 커피 한잔 하자라고 한 것이 인연이 되어 교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혼에 대한 루머가 있으나 루머는 루머일 뿐 부부 사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남편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을 사임한 이후 딸 조민, 아들 조원, 꼬링급 피의 등의 다양한 논란에 엮여 있으며 위의 표는 그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의 알림표입니다. 이 중 자녀 입시 비리 제목은 모두 유죄,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부모님 잘 만나서 부럽네요. 네티즌들은 허위 경력 못 뒤집음, 보수가 이긴 걸로 결론함, 정경심 계속 한쪽 눈 가리다가 오늘 기사 사진은 멀쩡히 두 눈 다 나왔던데 이거 어떻게 해설해야 되지? 남편 정치 욕심에 인생 스펙타클의 짐, 정경심 억울하다는 전응아들 지금이라도 변호사 자격증 따서 변론해줘라. 솔직히 펀드 범죄가 3배 더 중대 범죄고 벌금도 중형이었는데 재판부가 돈 다 깎아줬다. 왜 저러고 사는 거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만약 조국이 정치인으로 주목받지 않았더라면 조국 가족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범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네요.